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질병의 탄생을 이제 연이어서 해가지고 오늘 아마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오늘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탄생해가지고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까지 이제 되는 과정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아프게 질병에 걸리게 됐느냐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생물체는 대사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공기를 들여 마시기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이제 섭취하고 배설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사 활동들인데, 이런 대사 활동이 주변에 있는 대기 환경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활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생김이 다르게도 생명체들이 되고 식물이나 이제 동물이 되고 또 복잡하게 발전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활동에 의해서 어떤 이상들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의 변이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가 초래를 하고, 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은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자연 환경에 잘 견딘 놈만이 살아남죠. 그러니까 적응을 잘한 쪽의 유전자만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잘 적응한 유전자만이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요게 자꾸 생존에 이제 번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연 환경에 적응을 못한 놈은 번식이 안 된다든지 사멸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멸종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변화를 거치고, 잘 견딘 놈만이 이제 숫자가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잘 적응을 하면서 변화에 잘 따라갔다는 거는 결국은 후세로 전달이 잘 돼야지 살아남죠. 그러니까 차세대 기능 및 구조 변화가 이제 발생이 되게 돼가지고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유전자 코드들은 동일한데 서열 변화도 무관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포 내 유전자가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돼. 이제 이런 것들을 후생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립 유전자 얘기가 나오는데,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그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X자 모양에 있는데 서로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다른 형질들을 표현하면서 경쟁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대립 유전자들이 생존력이 큰 대립 유전자들이 경쟁해서 살아남아 가지고 승리를 해서 더 많은 후손한테 유전자를 증여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그 대립 유전자가 그 여기 동그란 부분이 합쳐져 있고, 그래서 X자인데 이 축은 짧고 이 축은 긴데 긴 축이 있는 쪽에 가서 양쪽에 대립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변화들을 이끌었어요. 이제 환경에 대해서 동일 유전자들이 결국은 조절이 돼가지고 서로 다른 표현력으로 발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세포들이 근육세포 다르고 뼈세포 다르고 뭐 피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다 세포들이 다르겠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단일 세포 하나의 생명력이 복잡하게 이제 변화해 왔는데, 이런
주요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유전자 발현이 차이가 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차이를 유발하는 유전자 조절 프로그램이 이제 차세대로 전달이 될 거로 우리가 이제 된 거로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세포나 예를 들면 심장 근육세포의 세포 내의 유전자는 동일한 유전자인데 세포 모양은 다르고 기능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그 변천사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변하는 거죠. 곤충 같은 경우도 세포 단위하고 개체 수준이 같은 유전자지만 환경적 요인이 다르면 표현성 차이로 따로 발생이 되는 거고 인간의 유전자가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 대립 유전자는 아까 X형이라고 그랬는데 요 부분이 이제 합쳐서 X 모양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짧은 암이고 이제 요거는 긴 롱암인데 롱암에서 대립 유전자가 이제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신경세포예요. 그 다음에 요거가 혈관 벽에서 바깥 부분이 아니라 피가 지나가고 있는 내벽에 있는 세포가 요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창자, 작은 창자, 소장의 근육세포에 가서 있는 민무늬 근육세포, 평활근세포라고 그러는데 요런 모양을 갖고 그 다음에 요거는 뼈대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우리 팔다리 근육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백혈구세포고 요거는 적혈구고 그 다음 요건 색깔이 이런 거는 철분 때문에 그러죠. 헤모글로빈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뼈 세포고 요거는 남자의 정충이에요. 그러니까 정자인데 결국 같은 세포지만은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 오리진은 사실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결국은 변화를 저거하지만 번식을 하는 거가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은 게 새끼를 쳐가잖아. 그래서 자기 복제 유전자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이제 살아남았죠. 근데 대신 더 우수한 기능이 우수한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살아남게 됐어요. 근데 아까 변이 세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다른 변이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불완전한 자기 복제에 의해서 변이가 이제 변성이 생기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수한 놈, 생존력이 강한 놈들이 더 많은 복제로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숫자가 감소한 부분들은 이제 죽게 되죠. 사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우수한 유전자로 해가지고 승리한 것들이 그거를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게 selfish gene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유전자들이 결국은 진화의 기반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영장류들이 탄생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가 표현형을 만들기 위해서 발현하는 시스템들은 결국은 RNA하고 단백질하고 세포 내 각종 구조물들이 이제 힘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유전을 얘기할 때는 RNA하고 단백질을 이제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된 산물인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산물이고 그 다음에 세포 속에도 자체 내에서 생성된 것이 있죠.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기생한 것들도 있어.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질 내에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다른 개체였는데 침투해가지고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성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나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명화가 시작된 거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12,000년 전 전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인간이 하기 시작하면서 농경 사회가 이제 되면서 농경 목축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요때 이제 문명화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그럼 사실은 수렵 채집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되기 전에 를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원시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고리라나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 영장류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농경 목축 사회로 집단으로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땐 뭐 결혼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남녀가 모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가족을 이루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 주변에서 뭔가 따먹거나 벌레를 잡아먹거나 뭐 쥐나 토끼같이 조그만 동물을 잡아먹는다든지 그것도 불을 이제 이용할 때까지는 생으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체질은 결국은 그런 것들에 익숙해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영양을 얘기하고 지방을 얘기할 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을 얘기하면서 견과류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매들을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다가 보니까 그게 뭐 100년, 1000년 이런 게 아니라 10,000년 이상을 10만 년, 뭐 100만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체질이 형성이 거기에 익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은 그런 거하고 다르게 소고기도 투풀을 얘기하잖아.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거기 지방이 얼마나 많아요. 투풀이 마블이 좋다는 소리는 근육 속에 가서 지방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있는 걸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됐잖아. 근데 그거가 역사를 보면 10,000년 이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거기에 익을 수 있는 아직 익숙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못 일어나고서 건강을 해치는 게 만성질환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 알고 있는 이제 만성질환 중에 뭐 가장 늘 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고혈압,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얘기하고 당뇨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요새 비만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비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병이라고 이제 질병에 딱 비만이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질 못하기 때문에 축척이 되고 반사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게 됐거든. 그래서 인류의 유전자는 결국은 생활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유전자가 발현을 하니까 현재 여건에서 아주 다른 여건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에 의해서 환경 변화로 새로운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됐어요. 산업혁명은 뭐 여러 가지 그 산업혁명에 의한 그 불순물들 에 의해서 문제도 일어나지만은 농업혁명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가 이제 변하면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주로 공해라고 얘기를 하고 농업혁명은 뭐 그냥 영양과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새 환경에 적응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적응이 안 됐어. 그러니까 문명화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로 따지면 우리가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질병들이 발생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병이라는 건 뭐겠어요?
건강하다는 거하고 병이라는 건 뭐야? 탈 없이 잘 살아가면은 건강한 거라고 그러지. 쉽게 설명하면. 근데 거기서 어떤 기능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있어야 할 게 없어진다든지 하면은 불편하지. 그게 이제 질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베트남 사업하는 장애인 사업을 이제 예로 들면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없는 경우도 장애인이고, 그렇죠?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되면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지능이 너무 떨어진다. 그건 사고 기능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또 장애까지 통틀어서 질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다 하면 보통 병원 가서 처방받는 병명만이 질병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의 기능의 변화가 왔다든지 또 순간적으로 굉장히 뭐 고열이나 뭐 등등 통증이 심하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질병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표현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생물체 구조 또는 기능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이런 것들의 표현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구조나 기능이 아닌 경우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병의 발생은 결국은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생긴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제 환경 조건이 결국은 다양한 이제 생명체의 토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피부가 원래 무슨 색일까요?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그럼 까말까? 근데 저기 까만 사람들 흑인들을 보면 손바닥 발바닥 봐봐요. 그 다음에 머리속 두피를 봐봐. 하얘. 그러니까 사실은 흰 거로 태어났다고 봐.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기후 조건이 이제 적도에 가깝고 그 다음에 햇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이제 변화가 해가지고 까맣게 적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좀 까맣게 되다가 비옥한 초생탈 지역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북유럽 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이동이 돼가지고서 거기서도 시베리아를 거쳐서 아메리카 쪽으로 간 사람들,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뭐 이렇게 간 사람들 다 적었는데 결국은 흰 사람들. 그럼 호주나 뉴질랜드 왜 백인이 있냐? 그건 외부인의 사실은 외부 사람이 침투한 거야. 원주민은 아니지. 물론 원주민도 옛날에 조상이 간 사람들은 거기에 외부 이민자지.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햇볕 일조량 때문에 까매진 거고 백인들도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백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살다 보면 까매지겠지. 우리도 얼굴이 탔는데 조금 본색으로 들어오다가 저거 하고 해가지고 옛날보다 얼굴들이 이제 서울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뭐 각지를 다 돌아다니잖아. 여러분들 다 세계 다니고 그래도 보면 검해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피부도 까매지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질병을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환경에 의해서 이제 적응이 다 돼가지고서 달라질 때까지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환경 조건이 다양한 생명체의 이제 토대가 됐는데 유전자만 가지고는 이런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환경 변화가 질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다.
근데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아까 농경목축사회 이후에 문명화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라든지 식생활의 변화라든지 운동량의 변화라든지 해가지고 많이 변환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나 유전자 발현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적응 기간은 시간의 차이인데 결국은 적응 기간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뿐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인간 사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응이 안 돼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만 년이나 100만 년 후가 되면 지금 우리가 만성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수렵 채집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 얘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결국은 뭘 먹었을까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겠죠. 우선 식물에서 채식을 했어. 그래가지고 독소 있는 것도 먹었겠죠 처음엔. 그래서 이제 독이 들어가서 죽고 그러니까 아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죽음으로써 이제 알게 되지.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것들을 주로 이제 먹다가 그게 이제 그 식물만 가지고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모자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쥐나 이렇게 사람 힘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 사냥할 수 있는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먹기 시작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도 요새 뭐 저거 해서 밥하기 귀찮으면 굶잖아.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세대에 비해서 세끼의 의미가 좀 줄어들었잖아. 아침 굶고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응? 그러니까 사실은 견디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원래 두 끼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한일 합방될 때까지 두 끼 먹었어. 서양 사람들도 세 끼 안 먹었어요. 두 끼 먹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나 하면 딴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책에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끼 먹었다를 읽지 말고 우리 딤섬 있지. 그거를 한문으로 점심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세 끼 먹는데 우리가 점심 먹는다고 그러죠. 그 점은 점이야. 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나 하면 아침과 저녁을 먹는 사이에 좀 시장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조금 먹어. 또 밭이나 논에 가서 일하다가 보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일하잖아. 그러다가 보면 점심때 좀 넘으면 배고프잖아. 그래가지고 먹는 게 점심인데 그게 막걸리를 한 잔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딤섬이라는 게 요만한 만두들을 여러 가지 해서 몇 점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영국 같은데 애프터눈 티라는 게 있죠. 점심을 안 먹으니까 오후에 차하고 간단한 디저트 같은 과자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었어. 두 끼 먹었어요. 근데 세 끼를 먹으니까 뭐가 되겠어? 영양 과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끼를 먹었는데 두 끼도 없으면 못 먹죠. 그리고 며칠씩 굶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요새 사업하는 지역들은 적도에 가까운 쪽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길 가보면 굶어 죽는 경우가 사람 수가 많고 소출이 적은 데는 굶어 죽지만 대개 밀림 속에서 보면 바나나라든지 얌이나 카사바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못 먹고 그러면 뭐가 되나 하면 굶고 있다가 먹어야 하잖아. 그러면 배고픈 거 가지고 현기증이 나고 늘어져 있는데 뭐 먹을 게 생겼어. 그러면 뭐 그냥 우리 개들 우리가 키우는 개나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 봐봐. 그냥 안 죽었다가 조금 먹이를 주면은 허겁지겁 먹지.
그러니까 배가 찰 때까지 있는 대로 먹어.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좀 있겠지. 근데 또 며칠을 굶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을 거 아니야.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것들이 우리 몸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간 같은 것들, 지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식량이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굶고, 근데 먹을 때 양이 적어하면 과식이나 폭식을 해버리고 하는 거에서 적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아 상태, 이제 굶은 상태를 대비해가지고 저장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간이나 아까 저기 저 지방 같은데 저기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글라이코겐, 글리코겐이나 지방 등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먹질 못하고 그럴 때 이제 빼서 쓰는 그런 이제 체질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처음엔 생식들을 했겠죠. 당연히 불이 나오기 전에는 뭐 저기고 물로 씻는다는 것도 불이 나오기 전에 했지만 물이 풍족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씻는다는 거를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결국은 그냥 우리 그 저기 농촌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대상을 하는 데 가서 뭐 과일이나 뭐 저거 하면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옷에다 쓱 해가지고 그냥 껍데기째 먹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주위 환경이 불결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섭취를 하다 보니까 세균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미생물인데 그 세균들이 우리 몸하고 공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굉장히 일부고 대부분은 병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지를 느끼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몸의 세포 개수보다 미생물의 개체수가 월등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우리 몸이 아닌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견디게 된 거야. 불결한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해가지고 더불어 살고 견디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현세에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그냥 저기 저 표현을 조금 노골적으로 합시다. 그 동물 가지고는 교미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도 교미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는데 보통 동물들은 1년에 발정기가 한 번인 동물도 있고 여러 번인 동물들도 있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간도 똑같이 그 발정기가 따로 있었을 거라고. 그게 이제 집단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꾸 변화가 돼가지고서 변화해 왔거든. 사람 숫자의 인구의 증가를 이제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최근대를 얘기를 합시다. 내가 성장할 때 1950년대 이럴 때는 보통 여자들이 결혼해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애를 낳았어.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보통 한 6남매에서 8남매가 많아. 이제 우리 경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조금 좀 그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서울에서 자라신 분들이 돼가지고 가족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우리 형제들은 이제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 없고 그냥 4남매 2남이녀였는데 내 주변에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6남매에서 8남매가 제일 많고 한타 쓰인 집안들도 있었어요. 표현을 좀 내가 노골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을 안 하지. 해도 안 낳죠. 나도 1명 낳거나 2명 낳고 3명 낳으면 대단한 것처럼 쳐다봐. 그러니까 나만 해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결혼했어. 걔가 딸 둘을 낳았어. 딸 둘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하면 4명이 돼야 하잖아. 근데 큰 놈만 결혼을 하고 작은 놈은 결혼을 안 했어. 막내는. 비혼주의자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 그럼 첫째가 애를 몇 명을 낳았을까? 1명뿐이 안 낳았어. 근데 여기 우리 사돈 집안에 거긴 3남매야. 우리는 이제 딸 둘인데 3남매인데 우리 사위만 결혼을 하고 나머지 둘이 다 결혼을 안 했어. 다 4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우리 외손자가 그 집에서 유일한 손자야. 그러면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에 사돈 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4명이 결혼을 했잖아. 근데 한 대, 2대를 건너니까 1명뿐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걔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2명이 되겠지만은 줄어들었죠. 그게 역사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좀 더 지나서다. 60년대 말고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는 가족계획협회가 굉장히 컸어. 가족계획에 대해서 피임하는 방법이라든지 애를 낳으면은 경제적으로 어떻게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어. 근데 지금은 가족계획협회가 존재가 있겠어요? 지금 가족계획이라는 게 덜 낳자가 아니라 지금 많이 낳자로 변해가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구가 그 못 살 때의 농경사회 때는 증가가 막 낳는 대로 변해갔는데 그 전에 원시사회에서는 결국은 자연에서 섭취를 하다 보니까 내가 독초 같은 얘기 했잖아. 그 다음에 보고 같은 거 배고팠는데 해가지고 보고 먹으면 죽을 거 아니야. 신경독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할 때까지는 그런 걸 먹어서 중독이 돼서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이 뭐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지. 옆에 뭐 음식물이 부패한 게 있더라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한 음식들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고 죽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얘기는 할 게 없어. 우리 최 이사장이 워낙 얘기를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병원균 감염이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거 뭐 우리 지금 문명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도 자연재해를 못 막죠. 이게 이제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하여튼 뭐 불구가 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지.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저거에도 부족 간의 싸움들 같은 거, 마을 간의 싸움 같은 게 굉장히 많았을 거야. 여러분들 기사 나이트의 그 원조가 뭔 줄 알아요? 서양의 기사들의 원조가 뭐나 하면은 이제 농경 목축 사회가 돼서 한 마을에 근데 이제 A라는 마을은 좀 부자 마을이고 B라는 마을은 굉장히 가난했어. 그럼 먹을 게 거기서 도저히 없잖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가야 하죠. 근데 도둑질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죽기 살기로 와서 이제 싸움을 걸어서 반대편 마을의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먹을 것을 뺏어가겠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농사나 목축을 잘하는 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기 종사할 필요가 없이 보호하는 계층이 생기면 좀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같으면은 뭐 그 마을의 조폭같이 좀 힘 좀 쓰는 사람, 의협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기운이 좋아서 폭력을 저거 하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한테 그럴 게 아니라 너는 일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에 얼마를 너한테 띄워줄 테니까 너는 옆에 마을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면 우리를 보호해라.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의도식하고 힘만 자랑을 하면 먹고 사는 계층이 생겼지. 근데 처음에는 주는 게 고마워서 먹었는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더 뺏으면 좋지.
그렇게 가지고 형성된 게 지배계층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거가 이제 저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지면서 이제 계층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지. 처음에는 그런 거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폭력이라든지 사냥 나갔다가 그 다음에 하여튼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증가가 눈에 안 띄게 조금씩 늘어났다가 농경목축 사회가 되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또 뭐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대신 또 여자들이 저거 한 게 옛날에는 애 낳다가 산용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애가 거꾸로 들어섰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안 되니까 결국 출산하면 사망하잖아. 그래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또 애 낳다가 임신 때문에 사망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만 해도 우리 할머님이 우리 아버님 동생을 낳으시다가 산용열로 돌아가셨거든. 우리 아버님은 친어머니를 기억을 못하셔. 2살인가 3살 때 막내시니까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게 경우가 없었다가 이제 현재는 너무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냥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선행 인류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추측하기가 힘든데 로마 시대 때 평균 연령이 한 25세에서 30세 정도로 추측을 해요. 로마는 특히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 그리고 병사들이 젊은 병사들이 그 식민지 점령지에 가서 거기서 살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어느 정도 병역 기간이 지나면 땅을 주고 거기에 기반을 하게 했거든. 그래도 어쨌든 한 40세 이상의 생존자가 10분의 1 미만, 한 10%가 안 된 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활 방식이 결국은 굉장히 과거에 농경목축 사회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는 움직여야 하죠. 남자가 목축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게 쉴 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견과류를 우리가 채집을 하든 뭐 물고기를 잡으려면 지금처럼 쉽게 잡겠어요? 그물이 있었어, 뭐 낚싯바늘이 있었어. 그러니까 석기 시대 때 이제 해가지고 돌을 갈아서 낚시를 뭐 해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삐져나가고 뭐하고 물속에서 얼마나 난리법구를 치고서 한 마리 잡을 둥 말둥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 다음에 뭐 쉬든지 우선 불이 없잖아. 전기 없잖아요. 촛불도 없고. 그럼 어두워지면 할 일이 뭐 있어? 자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못 먹고 있으면은 늘어져서 또 잘 수밖에 없어. 내가 뭐가 먹을 게 생기면 먹고서 이제 뭐 돌아다니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고기에 그거 참 표현이 그렇다. 하여튼 사람이 남녀가 모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거가 내 가족이고 그 외에 접촉이 없을 거 아니야. 사실은 접촉이 없는 거라고. 형제간에 낳더라도 딴 데 가서 뭐를 해야지 거기서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뭐 외롭겠지. 왜냐면 형제간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죽거나 병에 걸렸거나 뭐 등등 저거 하니까 오랜 기간의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 중심으로 그냥 그것만 똘똘 뭉쳐서 사는 이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농경사회가 되면서 칼로리가 먹는 게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쌀이라든지 밀, 옥수수 같은 곡류들을 주로 먹게 되니까 탄수화물이 이제 과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만 같은 경우, 운동 부족, 고혈압, 당뇨 같은 현대 만성 질환이 수렵 체질
시기에는 없었을 것이다. 있어도 거의 눈에 안 띄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존 유역에 있는 이제 원주민들의 사진이야. 근데 봐봐. 배가 볼록한 사람들은 있죠. 근데 이 볼록한 게 보통은 영양실조로 생기는 볼록한 거야. 그다음 간이 안 좋아서 복수가 차가지고 볼록하든지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볼록하든지 한 거지 잘 먹어서 볼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이 20 정도뿐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유방이 이렇게 축 늘어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겠어요? 이 수렵체질인 사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먹고 살았겠지. 물론 이제 아마존 유역에 있는 원주민들도 이제는 뭐 많이 문명에 접하게 돼서 달라졌지만 1950년대 이전에는 아마존에 진짜 원시인들이 있었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처지가 얼마나 개팔자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